시장님, SK머티리얼즈 그룹 14 MOU를 보면 2021년 9월 14일 총 8,500억 원을 2021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투자하기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1년 9월 14일 날 성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8,500억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8,500억인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SKMC포틴이 5,000억, 5,500억. 그다음에 그 SK에서 계열 분리돼서 매각되었던 그 당시에는 머티리얼 제품 이것이 SK 스페셜티로 사명이 변경됐는데 그 회사가 3,000억 이렇게 해서 그것이 8,500억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를 안 했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되어서 공장이 시장님, 이렇게 말씀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장시간 시정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자 현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는 지금 약속대로 진행이 저는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전체 총 포함해서 1조 1천억을 SK 관련 기업들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1조 1천억이 지금 그 관련 기업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MC포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2차전지 응급제 1공장이 정상 가동이 되면은 추가 투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전부 다 응급제 2공장, 3공장, 4공장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가스 공장이라든지 질소가스 공장 이런 것들이 향후에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1조 1천억 원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주 1차적인 현재 투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투자된 것은 SK 스페셜티에서 부지 매입을 했는 것 하고요. 부지 매입은 정확히 가격은 모릅니다만은 스페셜티가 이것을 다른 계열 분리돼서 매각되면서 이것을 SK 주라는 그 지주회사가 샀는데 그 땅값이 한 807억 원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SK 스페셜티가 그 땅을 매입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MC포틴이 지금까지 공장 설계라든지 시운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통해서 투자했는 것이 약 한 2,910몇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3,700억 그 정도 선에 투자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 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회계 공정을 2024년 2월달에 받았을 때 공정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2024년 2월경에 구미에 있는 태영 회계법인의 공정받은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누가 그 회계법인의 공정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업유치투자위원회를 열어서 특별지원금 100억을 하기 전에 회계의회에서 요청하기를 회계법인에서 공정을 받았을 때 1,000억 이상 투자한 거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회계법인에 공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님, 제가 공정받은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가 질의입니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누가 설명을 드립니다. 1,420억 정도가 1,432억입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10억이 틀렸습니다. 1,432억이 투자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왜 확인했는가 하면은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에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했는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특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000억 이상 투자가 되었는지를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법인에서는 1,432억이 투자되었다고 공정을 하였는데 상주시에는 3,723억이 투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차이가 한 2,290억 정도가 나는데 이후에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상주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원님 질문에 모순이 있는 것이요. 우리 상주시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했는 회사는 SKMG14입니다. SK머티리얼즈 그룹14이라는 회사에 배급을 했고, 제가 전체적으로 천리공단이 이루어진 투자는 SK 관련 기업이 이루어진 투자는 3,720억 좀 됩니다.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K 스페셜티가 공장 부지를 매입했는 것도 투자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SK 스페셜티가 SK 주식회사에 재매각하면서 받았는 금액이 807억 원이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3,720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807억 빼고 나면은요 1,430억하고 2,916억입니다. 2,916억하고 네. 그러면 차이가 이제 얼마 1,500억 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SK에서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K 머티리얼즈가 그걸 뭐 허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허위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정을 받아봐야지 저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투자유치지원금이 지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하고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고 이러면은 혼란만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라고 단정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하시다? 제가 2024년 박정숙 의원이 2월 14일 자료 요구한 자료와 제가 2025년 6월 자료한 요구에 그리고 2024년 6월 4일 상주시의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뢰를 그 자료가 근접하거나 일치하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데요. 그 자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정을 새로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그 취지에 대해 가지고 너무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뭐가 벗어났죠? SK가 지금 무슨 거짓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혹 제기해가지고 불안 조성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자료가 근접하거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게 상주시의회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서 의원들이 그냥 자료를 본 게 아니고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해서 본 자료에 근접하거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가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회사에 관련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 요구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두로 설명 듣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제가 받은 자료는 구두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받은 자료는 문서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공문으로 받은 자료고요. 시의회 간담회 자료에 집행부에서 투자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멀티리얼즈 그룹 14 유치 후 상주시 경제에 미친 실질적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까지 고용 인력이 몇 명이며 연 매출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선 연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산 테스트 단계에서 시제품이라든지 양산 제품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다가 뿌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몇 천만 원 매덕 발생했는 걸 가지고 매출이 얼마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주 경제 효과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통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제 효과가 얼마냐 물으시는데 그러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는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연간 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보면은 다른 산업과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천억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간접적으로 파급되는 생산활동과 합을 표시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340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상주시험 내에서 다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증명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청리 소재지에 그 어렵던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효과 아닙니까? 달라졌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가라앉았습니다. 살아납니다. 경기라는 왜 것이 SK라는 좋았다가 대기업이 나갔다가 하는 거죠. 그룹포틴이라는 미국의 중소기업의 지분을 전부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는 시민분들은 상주집행부에서 특별지원금 100억을 준 거에 대해서 먹튀라고 논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튀라고 누가 그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고 언론에서 쓴다고 해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시장님. 이 자리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상주시의회하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괜히 허구가 아닌 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고용인원은 현 상주에 71명이에요. 11명은 서울이나 대전, 세종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 중에 주소 이전은 상주에 주소를 이전하신 분은 9명이고 단순 거주하시는 분은 27명이고 관에 거주하시는 35명이에요. 그래서 SK 스페셜티에서 온 26명은 SK 주식회사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영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고용인원은 104명에서 8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은 아직 완제품이 생산되지 않아서 100개의 기업에 시제품을 보냈지만 그 어떤 회사도 SK 그룹포틴과 계약이 이루어진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매축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비밀 자료로 2,400억으로 저희 시중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억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100억 지원의 효과는 앞으로 미래의 상주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100억 지원하는 순간에 이자가 거기에 따라서 쭉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앞으로 상주시는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SK 머티리얼즈를 유치하고 함으로써 지역의 부가적인 효과를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도 사실은 SK 머티리얼즈라는 2차전지 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한 바탕 하에 교육발전 특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금 사람들이 상주에 안 살고 딴 데 산다고 하는데 상주 시내에 지금 주택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문제들이라든지 지금 민간주택 아파트 짓고 하는 것들도 그 주택 사정은 제가 알기로 면단위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집이 노후화로 시내 아파트로 거주를 이동한 어떤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런 봅니다.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신탁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2차 전지 클러스터가 SPC 방식에서 공영 방식으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님, SK 그룹포틴 현재 제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순아 의원님, 질문하시는 신 의원님도 그리고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조금 진정을 하시고 질문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도 답변을 듣고 이렇게 순서에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상주 시민분들이 충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SK 멀티리얼즈 그룹포틴 현재 제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품 수준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SK 머티리얼스에서 만들고 있는 뭐 실리콘 응급제라는 것은 뭐 2차 전지의 주요 부품의 하나이고 기존의 흑연계 응급제를 대체하는 기존의 이제 배터리의 문제가 용량을 어떻게 키우고 충전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향후 배터리 발전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것인데 지금 SK 머티리얼스에서 만드는 응급제 소재라는 것이 바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배터리의 용량은 한 5배로 늘릴 수 있고 충전 시간은 5배로 줄일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미 2024년 9월 달에 시제품이 양산되어서 그 당시에도 한 100이 필요로 하는 회원사에 한 100여 개 회사에 이것이 제공이 되었고요. 뭐 금년 2025년 3월 달에 이게 양산 시제품이 우선 소형 제품, 뭐 보통 CE라고 하더라고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소비자 가전제품,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 또 뭡니까 이 태블릿,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시제품 테스트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삼성 SDI가 갤럭시 S26에 채용할 것인가가 지금 테스트 중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터리 회사인 ATL에서도 3월 30일 날 여기서 공급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그런 투자 회사들이나 그런 전자 회사들이 이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로 보면은 이것이 제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라는 거는 6월 27일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SK 머티리얼즈 그룹 14는 5월 10일 이사회를 통과해서 6월 10일 그룹 14의 지분 전부를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이 아니고요. 합작회사가 아니고 SK 머티리얼즈 뺀 그룹 14이 지금 단독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24년 5월 달에 상주 공장의 경우 양산 설비로 가동 테스트 진행 중이며 5월, 6월 완제품 생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24년 9월 달에는 34개 회사에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고요. 2025년 5월 현재 100여 개 회사에 보냈으나 아직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14의 언급제 생산 시설은 특허 등록이나 실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 그런 제품들이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시장님 질문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하시면 보내면 안 돼. 한 달 뒤에 됐는데 아직도 아직 연락도 안 한다고 질문이 끝나지 해가지고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지역에 와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2024년 4월 5월경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4년 9월경에 양산 제품이 나와가지고 고객사에게 뿌려졌고요. 그때 양산 제품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운영 시스템에 몇 군데서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해 12월까지 공장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시 또 뭐라 합니까? 고쳐야 되는 이런 오다시 방송실 5-1 띄워주세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제가 폄훼한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니 그럼 집행부에서 상주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폄훼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1에 보시면 기존 계획 대비 27개월 지연되고 있고요. 주요 지연 사유로 보면은 클럽이나 트레이 규격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재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수가 발생되어서 설비를 보완 중에 있고요. 시운전하고 있는데 원재료 합성 중 발생한 부상물이 침작되어서 지금 완제품이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고온 히터 고장 등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4년 8월 달에 샘플을 36개 회사에 보냈지만 해신이 없고요. 25년 3월 양산품을 생산해서 고객사에 보냈지만 샘플을 출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룹14의 언급제 생산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 수준은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상주시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공정이 당초에 투자양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언제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 것보다 일정이 지연된 건 맞습니다. 27개월 좀 약 2년 좀 몇 개월 더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 이유가 바로 아까 신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 문제, 공장을 시운전하면서 발생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 물자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에 없던 공장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실리콘 SIC 죄송한데요. 세상에 그룹14 워싱턴 회사에 1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의원님 보십시오. 그거는 워싱턴주에 G14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 120톤 파일럿 제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모든 물질이나 물건들이 만들어지면 연구소에서 나오는 파일럿 제품이 있고 그것이 시제품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수율을 끌어올려서 양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공장 120톤 생산하는 거하고 2,000톤 생산하는 거하고 그게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래 이야기하시면 그룹14의 제3공 지역에 와가지고 일하는 시장님 협회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룹14의 제3공장 상주 공장의 경우 양산 설비 가동 테스트 중이며 시제품은 나왔으나 계약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경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대규모 특별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1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판단은 이 영상을 보는 시민분들이 하실 겁니다. 다음 SK 머티리얼즈 그룹 코팅 관내 업체 미수건 관련하여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반대 SK 머티리얼즈는 자, 그럼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반대 미수금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안 7,481만원, 300 전기 조명 1억 2,667만원, 청솔가든 3,037만원, 광장인력 475만원 해서 총 2억 3,661만 8,285원이 미수금으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그렇게 흐려버리면은 시민들과 SK 머티리얼 G14 가의 SK 머티리얼즈가 괜히 불신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쪽에 몇몇 공사 업체라든지 물자를 납품했는 업체에 미수금이 발생했는 대금 지급이 안 된 것은 SK 머티리얼즈 MG14이 안 한 것이 아니라 SK 머티리얼즈 MD14으로부터 보급을 받았는 공사에 대해서 윤영 ENC라는 회사가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정상적으로 윤영 ENC에 다 지급을 했고 윤영 ENC가 그 식당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당신들이 SK가 책임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대기업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으니 너희들이 유은영과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상주시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SK가 확인을 하니 유은영이 또 다시 재화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어서 그것을 문제로 해서 SK가 공사대금 5억 한 4천만 원인가 5억 6천만 원인가를 공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지역의 업체들에게 권리 설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소송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유은영 이현씨로부터 공사 대금이라든지 물품 대금을 못 받는 업체들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을요 이렇게 건너뛰고 SK 머티리얼즈가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대금을 안 줬는 것처럼 월급 빼먹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하는 것이 상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 14이 원청회사고요. 경기도에 있는 유영 ENC가 하청업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곳이 자재나 음식이나 인력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면은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이 책임이 없다면 SK가 유영 ENC에 주기로 한 5억 4천만 원을 왜 법원에 공탁했으며 이 사실 또한 상주시 집행부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당시에도 저희가 의장님 방에서 간담회를 해서 수시로 보고하라고 한 시점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고 있으므로 상주시의 SK그룹 14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상주시 집행부가 이것을 몰랐다고요? 시장이 몰랐다고요? 알았기 때문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상주시가 이 내용을 알았는데 상주 시민들이 그 문제 제기를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시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 소리를 안 했겠어요? 다 했죠. 그 이유는 의회가 언론에서 알게 돼서 의회가 알고 간담회 이후에 의회가 알기 전에 자, 제가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보다 시장이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일 먼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알았고 의회에서 알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어느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는지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상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4조 3항에는 투자금액의 20% 내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례 29조 제1항에는 11조부터 15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 지원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은 제1항 투자금액 1,000억 원 또는 3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는 투자금액에 대한 회계법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질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업 결의가 있었고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가 있었고 기금 운용 변경 승인이 있었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이나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2024년 2월 14일에 SK머티리얼즈 그룹 14는 공장 등록을 하였고요. 조례는 2000년 2월 1일 날 개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회계 검증도 2024년 2월에 이루어졌고요. 기업 투자 유치 위원회도 2월에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조례에 50억까지 입지 보조금을 50억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의거해서 특별지원금 100억을 준 거에 대해서는
예, 24년 3월 6일 날 의회 승인을 거쳐서 2024년 3월 25일 날 고정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4년 3월 28일에 100억 원을 지원했어요. 시민의 혈세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원한 것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이렇게 24년 2월 14일에 공장 등록한 회사를 어떤 근거로 회계법인 1432억 그 검증만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기업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심의위원회가 열었고요. 집행부가 했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의원님은 반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신의원님 끝까지 반대하시지. 그러면 왜 의원님들 찬성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왜 신의원님 혼자 생각으로 의회가 했는 결의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십니까?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제도나 절차에 대해서 시장이 상주시가 위법 행위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지 되죠. 책임지겠습니까? 위법 행위 했다면. 말씀드렸듯이 2021년 9월 14일 MOU 체결 후에 20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월, 27개월이 지연되어 2024년 2월 14일에 2월에 공장 등록, 회계법인 검정, 그 다음에 위원회를 열었어요. 2월달에 일사천리로. 이러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아가 몇 살 돼야지 생일 축하금 줘야 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100일이 지나야지 100일을 하고요. 1년이 지나야지 돌잔치를 합니다. 조례에 맞게 했습니다. 천억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시장님, 2008년 7월 28일 MOU를 체결한 웅진 폴리실리콘 같은 회사의 경우 2009년 4월 29일에 5,058억 투자 시 20억 원을 지원하고 2010년 3월 26일 5,058억을 투자했을 때 조례에 의한 50억 입지 보조금 35억 추가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부터 웅진 폴리실리콘은 휴업에 들어갔고요. 2013년 1월 염산 누출 사고로 인해서 2013년 3월 폐업했어요. 그래서 상주시가 총 63억 4,500만 원을 지원금과 기타 비용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때는 보존보험도 들지 않아서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되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모릅니다. 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모르시면 돌아가셔서 웅진 폴리실리콘의 예를 생각하셔서 SK멀티리얼즈 그룹 14에 특별 지원한 100억 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SK멀티리얼즈 그룹 14 합작회사에서 그룹 14 단독회사로 제1공장이 정상 가동되지도 않고 100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웅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은 보존보험 기간인 2024년 3월 25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웅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의원님 잠시만요. 신수마 의원님, 해서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SK머티리얼스에 지금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했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어떤 서로 조건을 충족하는 그 전제하에 지원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그것을 환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래에 그럴지도 모르니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상주시가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누구와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 하면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SK가 최근에 주주 변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영권이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때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대화하기가 쉬운데 이게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전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은 막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운영 방침이라든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인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우리보다는 더 쌀쌀맞게 운영할 수도 있으니 시가 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하라 그러듯이 시장이 그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계약 위반 사항이 나와야지 그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상주시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상주는 앞으로 아무 외부하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SK머티리얼즈에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지원금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해소하라는 말씀이랑 똑같은데 자 금년 4월에 상주 일반 산업단지에 투자했던 동천수가 동아그룹의 수석이라는 회사와 흡수 합병이 되었어요. 흡수 합병이 해가지고 그 법인이 완전히 그는 소멸이 될 뻔있고 회사 이름도 동아에코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동천수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지원금이 65억이 지원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전액 시기는 아닙니다. 65억 중에 71%가 국비고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이것이 합병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했는 것을 회수해야 되느냐 정부가 판정을 했어요. 계열사 간 흡수 합병으로 인한 기업 소유 변경의 건으로 사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보조금 채권 확보를 위한 직업 보존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정상적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주주 변경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구성 변경, 인수합병, 피인수합병 등 기업 소유가 변경된 경우 당초 승인받은 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된 투자를 모두 이행한다면 정상적인 사업 이행으로 간주되며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SK머티리얼즈가 돈을 먹고 튀었니 어쩌니 사기당했니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상주시의회에서 이게 옳은 판단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 방송실 띄워주세요. SK머티리얼즈 그룹 14에게 저희가 100억을 지급할 때의 공문 내용에 보면 특별지원금 수령기업 유의사항에 1번 사업 개시로부터 3년 이내 무단 휴업 폐업 및 타 지자체 무단 이전 금지 2번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포기 또는 축소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그룹 14는 MOU를 1조 1000억을 했습니다. 스페트시 3000억과 합쳐서 8500억에 2500억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증된 금액은 1432억 원이고요. 17%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그리고 제9호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회수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웅진은 1조 원을 투자하고도 폐업했습니다. 63억을 저희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원님 시정 질문이라도 예로서 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키고 과도한 문제 제기를 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질문의 의도가 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시장님이 어떻게 아시나요?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상주시의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0조 방송실 띄워주세요. 그 당시 투자경제과장이신 박 과장님께서는 입지보조금 최대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선호 의원님께서는 100억 원을 줬죠. 여기에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셨어요. 이 회의록은 2024년 6월 17일 상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박 과장님께서 모 사람이 감사원에 직업 감사를 의뢰했고요. 감사 지적되고 감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을 받아야 되죠라고 답변하셨고요. 또 과장님께서 100억을 주고 3년 기간 안에 관리에 들어가야지라고 분명히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만약에 사업이 안 되고 만약에 다른데 갈 기미를 보인다고 할 때도 사후 관리를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는 제가 완제품 생산에 대한 자료 요구를 3차례에 걸쳐서 하였으나 기업 비밀이라고 한 번도 그 자료가 의회에 온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SK를 지금 질문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짧게 해주시고. 지금 합니다. 이런 시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SK 기업 유치로 특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집행부 투자경제과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회의록에 보시면 보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그 어떤 보고도 상주시의회에 한 적이 없고요. 완제품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시장님 이 100억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라는 것이 계약을 위반 안 하고 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전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얘기하면서 보니까 자, 상주시의회 회의록을 근거로 말씀드렸지 제가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앞뒤 상황 거두절미하고 그 이야기 이것은 회의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냥 질의응답하는 거하고 지금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정확하게 검증해서 하는 상황하고는 다른 거죠. 회의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팩트고 다 사실입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의원님들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방송실 11번 띄워주세요. 자, 왜 제가 공정을 받아야 되는지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14일 투자개목 3,084억, 부지 매입비 353억. 2025년 6월 1일 투자금액 3,723억, 부지 매입비 807억. 2025년 6월 4일 간담회 자료에 투자금액 3,420억, 부지 매입비 820억.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의뢰하는데 이런 금액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이 금액 차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가 나갔는 데 대해서 상황마다 그렇게 다르게 나갔는 거 인정합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거든 그러면은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통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상황마다 그냥 물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공하는 자료가 부적절하고 부정확했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책임을 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SK머티리얼스 그룹 14이 엉터리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계약 조건에 보면 투자 유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자료에 응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바라보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투자 유치 지원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은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것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지 않을까봐 지금 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라면은 중간에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암만 불안해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황이 안 되었는데 그거 가지고 너들 위험하니까 파기하자. 그거 됩니까? 그러면은 그 이야기 꺼내는 순간에 우리가 요거 다 덮어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지고 G14이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해도 기업 경영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다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요. 사후관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경영진하고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에 와서 나중에 또 진행해도 선임이 받아야 될 것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속도에 맞춰가지고 해주느냐는 결국은 여러분들 경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죠. 왜? 회수 처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약속을 이행을 하는 것을 확실히 신뢰를 못 주면은 뭐 한다. 여러분들이 다 투자해놔놓고 공장 다 짓고 나서 짓고 공장 운영하는 거 보고 우리가 폐수 처리 시설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운영 뭐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그 맞춰서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용수 공급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나 시민을 설득 못 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주시는 말씀은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주시고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검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의 대표 직원은 무엇입니까? 내용 보여주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말입니다. 현지까지는 제가 여기가 전체가 한 11만 3천 평의 4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곡리 주소가 한 3필지 정도 될 것이고 이쪽에 길쭉하게 생기는 부지는 그것은 승리 하초리로 들어가는 그런 부지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웅진 폴리실리콘 부지가 맞죠? 거기에 C20 화학 물질 및 그걸로 지정되어서 이 기회발전 특구를 이렇게 지정된 공단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포항하고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되었다. 이것은 너무 협회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때만 해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대단히 기대감,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이 처해 있는 2차 전지 산업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양극재나 다른 분야보다도 음극재 분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주 청리 일반 산업단지를 응급제 생산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제가 1차전지 상주의 특화단지를 지정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울산, 포항, 청주, 군산, 상주 네 군데는 되고 상주는 특화단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경북의 포항은 양극재 위주의 특화단지를 하고 상주는 음극재 위주의 특화단지, 한국이 지금 음극재 분야의 개발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니 MG14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상주가 그게 기회발전 특구가 되었습니다. 뭐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차전지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코드는 공장 들어가는 코드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다 화학 업소입니다. 다 화학 산단입니다. 화학 산단이기 때문에 박았는 것이 아니라 상주를 기반으로 해서 2차전지의 음극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받은 것입니다. 네, 그룹14는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280명 정도의 종업을 둔 비상장 회사로요.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하는 시설입니다. 그룹14과 SK머티리얼즈 합작회사에서 지분 SK머티리얼즈 75%를 626억 9,200만 원에 현물 출자하고 그룹14의 3%의 주식을 얻어서 주주가 되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그룹14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하면 3,420억 원에서 3,723억까지 투자되었다고 보고 계시는데 왜 현물 투자 지분을 626억 9천 그러면 땅값 807억을 더하더라도 시 투자는 3,700억인데 현물 투자 비용은 626억하고 807억하고 1,500억이 못 드는 돈에 받았습니다. 이 계산법은 SK라는 대기업이 미국계 중소기업에 이렇게 현물 출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지분을 75%를 넘기면서 서로 이제 지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거래는 가치가 동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계약을 할 때 당연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과 알기는 SK 머티리얼즈 그룹 14로부터 받았는 자료에 의하면 SK 머티리얼즈 그룹 14 회사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SK 그룹의 SK 주식회사가 지주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분 75%를 가졌는데 지분 75%와 지분을 넘기면서 G14의 본사 주식을 3.몇 %를 받아서 미래주주로 10.4%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 그룹 14의 지분을 G14의 지분 가치와 여기에서 현물 투자하는 거하고 이 공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서로 주고받고 기본적으로 판이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지분 75%와 SK에서는 1억 4,750만 달러인가를 현금으로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G14에서는 상주 공장에다가 1억 6천만 불을 재투자를 하겠다.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두로 전해받은 것은. 그것이 지금 양사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대 조항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방 본계약은 체결이 되었지만은 서브 계약들이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다양한 조건에서 서로 불리한 위치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SK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했는 거라든지 시운전 비용이라든지 공장 운영에 대한 뭐 그런 기타 비용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계산해가지고 받는 것은 현재의 어떤 자산 가치라든지 주식 가치 이런 것을 평가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주고 받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다. SK는 상주권을 주고 우리가 모르습니까? 저기에 삼방당 약국 앞에 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버스터미널 앞에 땅하고 땅 똑같은 100평이나 100평씩 바꾸자 하면 그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원리가 작용돼서 SK는 돈 많이 줬고 던데 G14으로 받는 것은 더 상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G14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G14이 어느 정도 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우량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는 결국은 평가사들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것이 세계의 평가사의 신용 등급이 뭐 A+에서 A- 뭐로 떨어졌다 하는 그걸 가지고 신용의 바탕으로 삼는 것처럼 G14 또한 미국의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하는 회사가 포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이 포지 글로벌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G14의 기업 가치가 4조 8천억이라고 시장님, 제 질의에 맞는 답변을 아니, 하셔야 되지. 불신을 자꾸 하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아니고 저하고 이것은 24시간 아니라 48시간을 질의하고 답변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 12번 띄워주세요. 현재 투자 금액이 공장 신설 등 운영비로 2,600억을 투자했고 부지로 820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머티리어죠. SK 주식회사는 땅 820억에 대한 그룹 14의 우선 변제권을 줬고요. 아직 SK 주식회사의 부동산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공장 신설 및 D 운영한 운영 자금을 합쳐서 2,60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무 투자 금액은 이에 4분의 1 수준인 626억 9,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걱정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공정받기를 원합니다. 시장님, 재공정받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SK 주식회사하고 미국의 G14하고 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서로가 계약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공정해야 할 권리가 상주시나 상주시의회에 있습니까? 100억을 지원해줘서 100억을 지원해 이 공장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켰을 때 100억을 지원하는 게 조례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완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 근거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가동은 의원님, 테스트 중이지 제 말씀 정상 한번 가동은 들어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 말씀 다시 한번 한번 들어봐.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지원금 막 이런 것을 돈을 엄청 주는 데는 엄청 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수소를 3개월에서 1년 정도 뒀을 때 지원금이 나가지 출산하자마자 출생 등록 후에 바로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유아에게 100만 원을 줬든 200만 원을 줬든 그것을 돈 가치로 따진다면 돈 100만 원, 200만 원 지급받는 유아가 100만 원, 200만 원 일할 수 있습니까? 왜 거기에 돈을 지원합니까? 이렇게 저출생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지 그것이 나라의 미래가 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특별지원금을 주는 것도
그러한 기업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안착을 해서 기업 활동을 잘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에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해서 지역에 동력을 만들어내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구 정책인 출산 장려책과 신수라 의원님, 기업 유치 정책은 신수라 의원님. 본질적으로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2분 20. 제가 시간 6초 맞춰서 남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15분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 크루스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성 용안리 무공리에 58만 평을 조성하기로 저희가 계획 중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특수법인 SPC 방식으로 상주시에서는 10억을 투자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지만 공영 방식으로 변경하셨죠. 맞습니다. 2028년 사업을 준공해서 2030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타당성 심사가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심사가 끝났습니다. 타당성 심사 결과는 BC가 1.12가 나왔습니다.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요. 현재는 투자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산 금액이 5,080억 원인데 예. 이 예산은 어디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5천억인데 그걸 이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그 폐수 처리라든지 용수 공급이라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이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산 추산하기로는 약 한 500억 좀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사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용수 공급이 문제인데 우선 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산으로는 사실은 그 용수 공급망을 다 까는데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저들이 찾았는 것이 도남 치수장이 치수장을 외협으로 옮기면서 지금 그냥 있는 휴면 상태인 도남 치수장을 활용하면은 최소한 사업비를 한 40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는 부분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고 나머지가 결국은 한 3,500억 정도는 상주시가 조성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주시가 지금 투자유치 기금을 2,100억을 적립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가 정기 추경을 할 때나 이럴 때 그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 공간 조성이 끝날 때까지 이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 나가면은 그 비용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성이 다 완료되었다면은 김천 산단 김천 일반 산단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조성가 한 70% 정도 선에서 그냥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자면 그보다 더 할인을 더 해줘야 되겠죠. 설사 일반적인 대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50%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이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진흥기금 2,100억 적립을 해놨고 재정안정화기금이 3,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받고 또 시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실 16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23년 8월 28일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원 용수 그리고 상하수도 하수종발 처리장의 예산은 상주시에서는 2,62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당시 투자유치 기금은 1,340억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 기금은 2,070억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화반전대정화 기금 해가지고 한 3,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회발전 특구 지정받은 11만 3천 평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0원 내가 잠깐만 저 번지 찾아서 전체적으로는 4개 시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공리가 3개 시번에 들어가고 1개는 아마 화초리 이것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번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번지가 몇 번지인지. 찾았습니다. 세부 시번 마공리 1236번지 234,961 제곱미터, 마공리 1239번지 38,165 제곱미터, 마공리 1241번지 84,894 제곱미터, 하초리 705번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11만 3천 명 받은 곳과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2차 전지 크로스티 사업의 위치는 다르므로 하수 종말 처리 비용 국비 432억, 도비 1116억에 대해서는 지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하수 종말 처리 비용 2620억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청리 일반 산업단지와 2차 전지 클러스터는 조금 전에 기회발전특구 11만 3천평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다르므로 이 사업에 대한 SK가 손절하고 상주에서 손절하고 나간 이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아까 발전하는 오폐수 처리시설 예산 지원받고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 100억에 준 대안 사후 관리 철저를 말씀드리고 그 투자 금액이 정확한지 공정을 받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클러스터 58만 평 5,083억 투자 계획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30초 내로 받아드립니다. 지역이 잘 되자고 하는 여러분들의 충정은 신순화 연민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법규에 의해가지고 권한을 위임받아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우리의 권위 또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다.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계약 관계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간섭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 무리한 쪽으로만 우리 좋은 쪽으로만 자들이 어떻고 그렇니까 어정되니까 이렇게 간섭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일반적으로 봐서도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은 상주의 대외적인 시민도는 정말로 떨어져가지고 상주는 외부에서 누구하고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깊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멀티미디어 그룹 14에 100억이라는 특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 14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시민들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저희 상주 시민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